안녕하십니까. 명의 김경민입니다. 자, 오늘은 십성의 마지막 부분과 육친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십성을 배울 때는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상관 부분하고 상관 부분하고 그다음에 편관, 이 두 개가 좀 어렵고, 나머지 뭐 비견, 급제, 그다음에 뭐 식신, 뭐 식신도 그럴 수 있겠네요. 식신. 예. 요 세 개가 조금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고, 나머지 7개는 조금 글자 그 용어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오늘 배울 정관, 편인, 정인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뭐 이해하실 거는 아니고, 한 번만 쓱 설명 들으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십성은 뭐가 있다. 항상 이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외우면은 힘들다.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이 그림은 영작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만 머리에 딱 넣어 놓으면은 어디 가서 설명을 듣더라도 금방 앞으로 뭐 중급을 넘어가고 고급을 넘어가더라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옛날 동양의 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듯이 이 세상의 만사만물은 항상 이렇게 순환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고대인들의 의식 구조의 기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환도 그냥 순환이 아니라 뭐 아무 순수가 없고 무계획적인 그런 순환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목이면은 목생하, 일을 해서 돈을 얻고 벼슬을 구하고 그 벼슬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나를 도와준다. 이런 어떤 유기체적인 순환론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고 세상이 돌아간다고 봤기 때문에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오행으로 짜여져 있다.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여기도 목이 올 수도, 금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럼 금, 수, 목, 화, 토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흘러간다. 그 중에서 보면은 오행도 있고 그 오행 속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게 여기 이제 편관까지 배웠다는 겁니다. 편관. 여기 이제 편관까지 배웠는데, 자,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정관, 편인, 정인입니다. 이거 두 개는 이 세 개 중에서도 아주 평이한 부분입니다. 여기 조금 까다로운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 제가 누차 수십 번을 말씀드렸는데, 정관이 뭐냐? 딱 생각하셔야 될 게, 간지 중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틀리고 요 두 개가 이 두 개에 따라서 항상 틀린다 그랬었죠. 그래서 관은 관청이다. 그래서 관청은 나를 잡아먹는 거다. 옛날 사람들은 관청이 제일 겁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옛날 사람들은 이 관 뒤에다 무슨 글자를 붙였냐? 귀신 기자를 붙여 관기라고 했습니다. 관기. 그 정도로 이 관을 끓였다는 건, 왜? 그 시절에는 관에 잘못 들어가면 정말 죽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기를 할 정도로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관이든 정관이든 관이 들어가면 무조건 나를, 일간을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 나를 잡아먹는다. 근데 음양이 다르다. 왜? 편관은 치우칠 편자니까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음양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거. 그래서 보면은 이런 정관은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일간이 다르다. 이거는 뭐냐? 항상 합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합을. 그래서 이 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화를 이뤘다는 겁니다. 조화를 이뤘어요. 그래서 매사 안정적이고 명예지향적이라는 겁니다. 매사에 침착하면 여유가 있다. 이런 면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모범 시민이나 그냥 공직자, 이게 예를 들어 공직자도 앞에서 말씀드린 군 편관의
공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평강공직은 뭐고 정관공직은 뭐냐? 항상 제가 말씀드린 초보자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단어가 딱 말을 하면 용어를 말을 하면은 그 용어에서 딱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평관이 이거는 경찰이라는 겁니다. 경찰. 쉽게 말해서 그냥 딱 대표적인 게 경찰, 군인, 검경, 회사로 치면은 감사 이런 사람들. 이건 뭐냐? 정말 제가 뭐 동사무소 뭐 앞에 창구 계신 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일반 관청에서 그냥 대민 상대로 하시는 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동사무소, 예. 동사무소 창구에 앉아서 가지고 대민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께 생각하시면 딱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관이라면 그냥 경찰, 그냥 정관 하면 공직자면 이런 거구나.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행정, 교육 등의 일반 공직이 적당한 직업이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예. 선생님. 또 이런 분들은 회사에 취직해도 적응을 잘합니다. 회사에 적응 잘합니다. 회사에 관리직이라든지. 그럼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영업직으로 갔다. 영업으로 갔다. 맞느냐? 이 당연히 안 맞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영업이라는 거는 회사를 대표가 밖에 나가가지고 실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밝고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니 영업하러 간 사람이 예 하고 말도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영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반 공직이나 회사에 취직하더라도 이런 관리직 이런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또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느냐? 자, 매사에 원리 원칙 중시하지만은 그래서 융통성이 없다. 이거는 평감도 그랬었죠. 그래서 이 관자가 많은 사람들은 사주를 보면 대체적으로 융통성이 좀 부족합니다. 대신에 사람이 그렇게 뭐 겉과 속이 다르다든지 요랬다 저랬다 바뀌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어떤 데가 융통성이라든지 순발력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또 공명정대하지만은 또 소심합니다. 자기 본민이나 소심하다. 그다음에 실수를 두려워하여 주의를 의식하며 복지부동이다. 공직자 중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평강 같은 경우는 에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분들은 그런 기질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여자분의 사주팔자입니다. 여자분. 제가 몇 년 전에 감명을 한 사주팔자인데 정말 좋은 사주팔자입니다. 보시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입이 아프게 말씀드리는데 사주는 항상 푸는 방식이 여기가 1번.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2번. 그다음에 요게 3번. 요게 4번. 그럼 벌써 이게 사주팔자의 관이라 그랬었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나는 을목입니다. 나무종에서 그 화초입니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실리적이고 밝고 적극적이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을목이 이 술을 했어요. 술월이라는 거는 이미 음력으로 9월이고 양력으로는 이게 10월달입니다. 양력 10월달. 그럼 양력 10월이면은 물론 더운 지방은 안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력 10월 정도 되면은 남풍이 절정으로 필 때지 꽃이 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절에 나 태어났는데 밑에를 보니 나를 도와주는 기운, 인성이 있다는 거죠. 인성이. 그리고 또 이쪽에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정관이죠. 정관. 나를 극한다는 나를 극. 금극목. 근데 보시면은 화생토를 해서 토생금을 했는데 이 금이 나를 그냥 딱 합을 통해서 을경합이라 그랬었죠. 을경합을 딱 한 상태에서 이 금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금을 믿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이
남편인 거죠. 남편. 또 남편은 금생수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상관이죠. 식신이죠. 그 남편은 토생금 받아서 금생수를 해서 나를 수생목 이렇게 도와준다는, 이건 남편의 일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일을 해서 내를 도와준다. 그럼 나는 뭐 이렇게 목화토 잘 흘러가면, 그럼 이 사주는 보면은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토,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흘러오죠. 아주 좋은 사주라는 겁니다. 대신 이런 분들은 어떤 진취적이라든지 뭐 적극적이라든지 악착같이 뭘 이뤄야 되겠다, 이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왜? 옆에 있는 경금이 너는 내 거야 하면서 딱 묶어가지고 딱 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을목이지만은 화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화라는 거는 목생화,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생화를 하게 되면 이 화는 다시 이 금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목생화는 금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화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화가 그냥 이쪽으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에. 이쪽에 있으면 아주 안 좋죠. 그렇지만 여기는 있는데 큰 의미가 없는, 그냥 나는 그냥 묶여서 그냥 받아, 나는 목생화 이거를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식으로 볼 수 있는. 나는 그냥 남편한테 묶여서 벌어주는 돈으로 자식만 잘 키우면 된다, 그런 사주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가정주부인데 큰 고민은 없는데, 그럼 왜 사주를 보러 왔느냐? 남편의 건강 때문에 사주를 보러 왔다는 겁니다. 남편의 건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남편의 이 사주로 가지고 남편의 건강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남편이 이 사주만 보고 그러면은, 그때는 참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주를 하나 갖다 놓고 자기 것도 보고 아들 것도 봐달라, 남편 것도 봐달라,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사주는 이 을목의 사주지 이 경금의 사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목 입장에서 볼 때 이렇고, 경금을 할 수 때는 이 사주에 나와 있는 남편은 이렇다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보러 왔는데, 그거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관은 이렇게 앉아야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 나는 경금이 큰 쇠붙입니다. 근데 그 쇠붙이가 한여름에 오래 여기는 보시면은 다 목생화. 여기는 어찌 보면 전부 다 이거는 불바다라는 겁니다. 불바다. 올해 경금인데 안전자리 또 밑에가 또 불입니다. 또 불. 그런데 이쪽까지 또 불인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큰 쇠붙인데 이렇게 온 사방에서 불이 내를 이렇게 녹이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내가 암만 세지만은 이 쇠는 그냥 달달한 생각은 그냥 이거는 물렁쇠입니다. 물렁쇠. 쇠로서의 역할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쇠로서의 역할이. 그래서 이건 또 여자의 명인데, 오화 정관이 흉하다. 안전 자리에 있는 이 오화라든지 여기 있는 병화 아주 안 좋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거는 편관이 되겠죠. 이거는 정관이 되겠죠. 그럼 관살 혼잡도 되고, 그래서 이 사주는 말년 들어가도 되는 일이 그렇게 크게 있지도 않고, 또 자식과 사이도 그렇게 무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은 보시면은 이렇게 금방 그냥 바로 그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정관 편관의 구분,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냥 편관은 군, 검경, 감사, 금수, 뭐 천난 이거 벤처 업종 이런 거. 그다음에 그게 그 편관의 모든 공직, 일반적인 직장. 그냥 그게 그냥 정관 이렇게 생각하면은, 당신의 사주 정관이 아주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 월급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또 실제로 사주를 많이 봐보면은 정관이 딱 자기 자리에 앉아서 역할하는 사람들은 10이면 7, 8은 다 직장에서 오래오래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육hin별로 따로 보실 거고, 그럼 어디서 되느냐? 월주에 있는 게 가장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편인.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편인을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일간을 생 같은. 그러니까 생은 뭐냐? 나를 도와준다 그랬었죠. 앞에 도장을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내가 뭐 문서를 뭐 집을 사든 뭘 할 때가 다 도장을 찍어야 돼. 계약서를 도장 찍어야 되듯이. 그래서 그 도장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다 해서 도와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도장이라기보다는 어떤 학문이라든지 그 학문을 통한 벼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특성을 보면은 편인은 학문에 깊이 심취하여 명예를 얻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특정 분야라고 했는데 특정 분야의 학문이나 기술에 호기심이 있다. 이게 뒤에서 말씀드릴 이 정인하고 가장 큰 차이라는 겁니다. 학업 기간이 길고 깊이 할 분야, 전공 필수 과목도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학문을 하더라도 뭐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니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철학이라든지 심리학 이런 거, 이런 부분들, 이런 학문들은 대충 뭐 대학 학과를 놓는다 해가지고 바로 써볼 수 있는 그런, 이 학문을 바로 써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분야들은 대학원을 가서 석사를 밟고 또 박사학위를 따고 해야 어느 정도 자기 학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깨달음 있고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 4년 나와가지고 뭐 사람을 가르친다, 힘들겠죠. 그렇지만은 경영학과를 나왔다. 이거는 회사 취직해 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공부를 그래 깊이 안 한다는 건, 뭐 깊이 막 파고들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또 어떤 또 부정적인 면도 있느냐? 나를 도와주는 그런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받기만 받는다. 항상 받다가 보니까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면 자기 소식적이고 자기 본의적이고 외골수다. 직업이나 왕성하지 못하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 사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사주를 딱 이렇게 반으로 잘라 보시면은 여기는 내가 초년 20대 내지 40대 이렇게 되면 여기는 어느 정도 이게는 100%지만은 내 의지가 작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장가다 보면 다 30대 중반에 다 장가를 가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부모의 입김이 크다는 겁니다. 이쪽은 내가 장가를 가고 난 뒤에 일이기 때문에 내 의지가 작용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내가 일을 하는 나의 대가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데 이 자리에까지 또 편인이 있다. 그러면은 말년까지 내가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가져와야 되고 그런 자리인데 말년까지 남의 도움을 받는다. 아주 흉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이 말이고, 한 분야에 집중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또 외골수가 되다 보니까 유연성, 융통성이 부족하고 포용력이 부족하다. 자, 그럼 정인을 놓고 보시면은, 정인을 보시면은 생은 똑같죠.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보셨지만은 보편적, 대중적, 일반 학문, 일반 교양 과목. 아까 편의는 필수 과목, 이거는 교양 과목. 그다음에 또 사회생활 할 때 보면은 의식주라든지 문서, 이사운 같은 걸 우리가 분석할 때 이 정인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명예, 안정, 체면, 침착, 여유. 왜? 나를 도와주는 거고 학문이고 벼슬이기 때문에 또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합의되는 십성은 그렇게 큰 무리를 안 합니다. 대체 정제, 그다음에 정관, 정인 이런 사람들은 안정 위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편정인이 혼잡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편인, 근데 여기 편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 정인, 또 정인 정자 들어가는 게 정관,
정제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은 단지 사조를 감명하실 때 보면은 정자가 너무 많으면은 편자로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편자가 많으면은 그럼 정자의로 돌아가냐? 그건 아니고 편자가 너무 많으면은 이 편자의 이런 부정적인 면들이 더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자부터 거는 정이 너무 많으면은 편자로 부정적인 면이 나고 편자가 너무 많으면은 이 편간의 편자의 안 좋은 면이 더욱더 두드러진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이것도 여자명, 이거는 남자명. 이것도 남자명이네요. 남자명. 자, 월간에 여기 편인이 앉아 있습니다. 편인. 보시면은 나는 병아 큰 불로 태어났는데 한겨울생. 춥죠. 병아는 힘이 병아 제 아무리 병아라도 해오른 병아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딱 목이 붙어 있습니다. 장작을 딱 공급을 해주죠. 수생목 해가지고 목생아 해서 나는 목생아 받았으면은 인생을 봐서 나는 화생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목생아 하생토. 예. 그래서 이 병화일주는 밑에 빨간 것도 오화에다가 옆에 인성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내 힘이 좋다는 겁니다. 그 내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기업체의 유명한 기업체 사장님이 사주고, 자, 이거는 한번 보시죠. 나는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축월에 간목이 제 아무리 간목이라도 축월은 꽁꽁 얼었다는 겁니다. 축월인데 양쪽에 이렇게 다 물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 이거는 수생목을 해주는 거는 맞는데 한겨울에 나무한테는 물을 주본들 이거는 꼭꼭 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화가 와야 됩니다. 화가 이렇게 여기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느냐? 오화가 가보 오화가 와야 되는 오화가. 그래서 축월의 간목이 밑에 불이 있어가지고 얼지는 않겠대. 그다음에 옆에 인성까지 있어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그러면 이 사주는 이쪽은 그렇게 크게 사주가 썩 좋지는 않지만은 이쪽은 사주가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은 그래도 뭐 밥은 먹고 살겠네 충분하게 재물복도 있겠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십성은 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십성이 어디에 있느냐? 자, 첫 번째 어디에 있느냐 위치. 그다음에 많고 적고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한 번 설명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이거는 중급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사주 명조를 가지고 설명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초급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십성을 다 끝냈습니다. 근데 십성보다 했으면은 제가 십성을 배울 때 제가 일부러 이 육친은 빼버렸는데 이제 육친을 가지고 그럼 십성이 어떻게 육친에 대입이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육친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비급 각자 오행에 따라 이것도 구분을 해놨는데 요 부분은 육친의 부분은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